여러분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혜영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김혜영 대변인과는 이 장동혁 당대표의 지금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전략적 사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저께 이게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갖고 좀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자 합니다. 어떻게 의총 소식 관련돼서 어저께 분위기부터 좀 전달해주면서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원래 의총이 긴급 의총처럼 일요일 날 예정이었다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그 지방 일정을 또 못 하시고 계속 여의도에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최고위로 바뀌면서 의총은 또 월요일로 또 연기가 돼서 월요일 날 치러지게 됐습니다. 의총에서 이제 의총 소집을 하는 기준이 이제 원내에서 의원님 10분 이상이 동의를 하면 요청을 하면은 의총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또 이 장동혁 대표의 그 1심 선고 이후에 담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다 수렴하는 취지에서 의총이 열렸었고요. 하지만 의총이 원래 이 기능 자체가 현안에 대해서 총의를 모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안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명 개정 무산이 됐는데 네. 그때도 정에서 추인을 받았어야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소위 행정통합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총회를 주재하는 또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이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 이 대표의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의아했던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 점심시간에 그렇게 나오면서 의총장을 뛰쳐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에다가 성토를 하는 메시지를 남기시고는 가셨는데 이제 식사하러 가셨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그 의총장에서는 정작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는 점심 약속 때문에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안과 밖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총 107명 중에서 22명만 끝까지 남아 있었고, 그러니 출석이 끝까지 이루어진 게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봐야 돼서 한간에서 어떤 언론에서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 자영업자냐 이런 이제 비난까지도 좀 나왔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공보실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당명 개정과 행정통합 두 가지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냐, 이미 지나간 그 담화에 대해서 니 탓 내 탓을 하거나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언성을 높이기 위한 이 의총이 더 중요한 건가, 의총의 기능을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전자의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두 가지가 왜 어떻게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론에서는 오늘 아침 조간들도 보니까 입틀막 의총 가지고 제목을 열심히 이제 뽑아놨던데 네. 많이 속상했었겠어요? 저희 이 내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헤드라인 자체가 너무나도 이 라면으로 치면 매운맛, 초초초 매운맛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우선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당명, 행정통합 얘기로 시간 다 썼다. 국힘 입틀막 의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다 써도 될 만한 주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이것으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다 할애했다라는 식의 헤드라인은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 그런 저는 제목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륜 안 하면 참패라는 외침에도 국힘은 3시간의 맹탕 의총을 했다. 당명을 바꿀 건지 말 건지 이 최종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묻는 것과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이 행정통합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논의가 어떻게 맹탕이었는지 이 또한 저는 사적인 그런 가치 판단이 더 많이 들어간 헤드라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절연 논의 막은 입틀막 의총. 반발 퇴장이 아니라 다들 약속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심지어 저랑 점심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전체 후기를 기대하고 점심 약속을 했는데 오셔서는 중간에 나왔다고 하셔서 그러냐. 근데 중요한 논의는 다 했다.
중요한 논의가 바로 이 당명, 그 다음에 행정통합, 이 두 개를 다 했는데, 뭐 다 해서 그냥 나왔는데 또, 뭐 많이들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사실 퇴장이었는데 반발 퇴장이라는 이 반발이라고 하는 게 정말 107명의 전부가 다 반발이었는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헤드라인이 조금은 매운맛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점심 의총이 끝나기 전까지 장동혁 대표가 이제 뭐 마무리 발언 비슷하게 하기 전까지 많은 의원들이 발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각오를 하고 벼르고 갔던 의원들은 그 막상 그 자리에서는 뭐 이렇게 뭐 센 발언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이제 따로 센 말씀을 발언을 하셨죠. 하고 또 기자 앞에서 세게 발언하고 나가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왜 그 참외록 쓴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당 지도부, 지금 장동혁 지도부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다. 지금 와서 당 지도부를 흔들면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 체제로 열심히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나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밖에서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는 저륜 논란이 아니라, 예,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그 전환의 모습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별로 또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지도부나 또 이게 당직을 맡은 네.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당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본인의 정치적 색채를 대중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당심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냐, 아니면 정말 개개별의 그런 정치 자영업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의원이냐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많이 판단을 하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고,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내 목표는 분명하다. 하나는 보수의 재구성, 보수의 재건. 두 번째는 지방선거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방선거 승리의 조건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제 하면서 여기서 이기면 승리의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구상이 뭔지 혹시 조금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우리가 이 선대위에서 공식적인 이 선거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식적이라기보다는 그간의 우리 지도부의 주요 발언들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정리를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방선거 전략 플러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우리 당은 어떤 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네, 그동안 지도부가 여러 번 이제 바뀌면서 당의 체계가 좀 없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해서 멀리 보고 당의 정비를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의 이 발언들을 가지고 왜 강성 지지층만 보고 달려가느냐라고 많이들 그렇죠. 발언을 하시는데 이른바 집토끼만 쳐다보느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데 지방선거의 이 투표율과 여러 가지 이 정치 공학을 하는 분들도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도 국제적으로 봐도요. 이 집토끼는요. 지방선거에서 너무나 중요한 층입니다. 지방선거는 이제 총선이나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낮고 그 얘기는 결국 양쪽에 민주당, 국민의힘, 보수와 진보 양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중심으로 투표장에 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통상 투표율이 50%대입니다. 많아도 50%대이기 때문에 이게 저관여 선거입니다. 네. 총선이 뭐 60%대, 뭐 대선이 네. 70%대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적 이 보수 지지층이 아무리 험지라고 해도 30%는 되거든요. 그죠? 3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50%인데 30%다. 그럼 쉽게 생각해서 우리의 이 지지자들이 모두 투표장으로만 나와줄 수 있다면 그 50% 안에서는 해볼만한 게임이 충분히 된다는 얘기이고 투표율 자체를 끌어올릴수록 우리 진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지지층을 잘 동원하기만 하면 일단 그 승산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지층은 또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많고, 뭐 그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죠?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달래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무조건 배척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생각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 20분 정도 되는 의원분들께서는 이 대표가 왜 핵심 지지층만 보고 가느냐라고 하시지만 이 대표가 받는 자료들은 여의도 연구원에서 주는 그런 자료들까지 해서 상당히 방대합니다. 네. 그러니 그런 의원들의 개개별 지역구의 이제 일부의 목소리가 아닌 전국에 있는 우리 지지층 당원들의 그런 여론조사라든지 지표 같은 것들을 다 참고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총에서 성토보다는 대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듣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투표율이 낮은 이 지방선거는 중도를 포섭하는 것보다도 가능성이 높은 전략은 바로 이 기존에 있는 지자체장의 어떤 조직력, 그리고 당협의 조직력, 그리고 또 이 강한 효능감을 느껴본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얼마나 자발적으로 나오냐, 이 두 가지가 키입니다. 이것은 뭐 저의 말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런 이 정치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의 말입니다. 대 기자님께서도 동의하시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일 안팎으로 남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당이 아니고 야당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은 지자체에서 일제히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푸드 서비스, 푸드뱅크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어렵게 사는 사람이냐 혹은 여유로운 사람이냐 이런 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서 음식을 무료로 그냥 받아올 수 있고. 아니 이게 뭐 저도 조금 전에 무슨 뭐 그 관련된 뭘 받았는데 그냥 드림 사업? 그렇습니다. 네, 그냥 드림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해가지고 뭐 마구 퍼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 매표 행위거든요. 선거 앞두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매표성 행위들을 우리가 막을 그럴 재간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는 수단이 많죠. 맞아요. 수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카드가 정말 소극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그런 방식,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극우층만 보고 달리는 선거 전략이냐, 오히려 반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전에 또 이 장동혁 의원이 단식 투쟁을 한 이후에 우리 지지율, TK 지지율이 특히 15% 이상이 급등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 또 20대 지지율은 40% 중반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지지층들이 가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 지점은요? 열심히 가열차게 싸우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할 바를 다 한다는 것은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듣고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의문 의혹점들이 좀 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핵심 전략은 결국은 그 동물성 보수, 이기는 보수. 유전자, DNA를 회복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과 통하는 거네요. 네, 동물도 우리가 뭐 도메스틱이 아니라 거의 와일드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애완용이 아니고, 그렇죠. 야생의 그런 전투력을 키우는 건데, 저는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이나 행보들을 유너게인이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주변에서 보면은. 프레임이죠. 그런데 대표가 이야기한 이 유너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서 다시 끌어와서 구해와서 다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나 지금의 이 내란 재판이나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관련된 재판들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타당하고 공정한 법의 그런 받침 아래에서 위에서 행해졌느냐. 그래서 이런 불이함, 불합리함, 불법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노가 사실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지지자라면 그분들은 극우입니까? 그렇죠. 헌법적인 이 가치들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을 극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간 우리 당에서 그런 부분들을 대변해서 싸워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실망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그 유너게인,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동의하진 않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 당이
그분들을 대변해주고 우리가 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정의롭고 자유를 외치는 그런 정당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분들은요 당연히 우리 당 지지자로 흡수가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가 원하는 건 그분들을 안고 가자고 하는 것이 헌법적인 질서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광장에 나갔던 분들은 정말 우리가 보듬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켜드려야 할 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흡수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저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어쨌든 간에 공천 최고의 혁신은 공천혁신이라고 보고요. 공천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여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저한테 얘기한 것이 어떻게 선거를 칠 것인가 했더니 New Face, New Star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ew Face로 New Start 하겠다. 서울시장도 New Face들로 채워가지고 경쟁시키고 거기서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새롭게 New Start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New Face, 뭐 어쨌든 인재영입위원회도 굴러가고 있고 조정훈 의원이죠, 위원장. 그다음에 또 공천관리위원회 또 이정현 전 의원도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뉴 페이스, 뉴 스타트 가능합니까? 얼마나 좀 되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네, 제가 또 마침 인재영입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도 끝나고 제가 이제 면담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을 갖고 계시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가 추천하거나 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명단, 우리가 이 면접 명단이 다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단 한 명도 겹치지 않게 해서 제가 면접을 본 분들 중에 구면인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분들과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후보 지망생들에 대한 면접이 시작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천이든 타천이든 우리가 지금 꽤나 방대한 이제. 근데 어저께 민주당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뭐 서울시장 면접하고 또 어디 면접하고 시도 쭉 며칠까지 끝낸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국민의힘 발표가 됐나요, 그게? 저희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네, 뉴페이스. 예. 네, 계속해서 이 갈라치기만 기사로 나오고 있는 슬픈 현실인데 저희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뵀는데 저는 주로 이제 청년분들이 많아요. 또 면접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정말 분에 넘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네,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 전문가도 계시고요. 그리고 미 해군에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네, 미 해군 출신. 네, 그리고 또 이런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들을 아예 플랫폼화해서 이 개인의 경쟁력을 여러 이런 단체나 아니면 회사들에다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한 그런 사업가들도 있고 여러 분야의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지금 지방선거에 많이 자천까지 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도 역시나 지금 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다. 사법 3법이 또 뭐 오늘 내일 또 계속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큰일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감동을 했던 것이 무엇이 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너무 정말 전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이런 젊은 패기 그리고 우리의 당성을 너무나도 잘 갖고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내가 어떤 자리, 가마에 올라타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내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 일을 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본인들의 본업의 이런 연봉보다 사실은 뭐 시구 의원의 연봉이 훨씬 적은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거 괜찮으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도 했었지만 그분들의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일하려고 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이 잔잔한 수많은 파도들이 모여서 이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한민국을 또 우파의 이 공화국으로 또 만들 시간이 우리 사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이 후보자들을 면담을 하면서 짧게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이 보수의 판을 새로 짠 그런 시기가 왔고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당내 분열을 빨리 정리를 하고 당 혁신 통합을 통해서 뉴 페이스를 발굴하고 그래서 선거를 잘 치러낼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게 그 정치를 재구성하고 보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